예, 6-8번 EQ입니다. 예, 일단은 EQ를 설명할 때 사실 요즘 이런 용어들을 잘 안 쓰더라. 쉘빙, 피킹 이런 것들을 잘 안 쓰는데 디셀 콘솔이 약간 보급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본적인 용어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향 콘솔은 저희 가청 주파수 전체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죠. 20에서 2만 헤르츠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예. 예. 그래서 20에서 2만 헤르츠의 소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 보통 그래픽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한 점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하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요. 5개 정도 그릴게요. 5개 정도. 보통 이렇게 점이 있어가지고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터치 되면은 이거 딱 눌러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어서 돌리면은 약간 넓어지고 줄어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콘솔의 EQ입니다.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콘솔에서는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각적으로 이게 느낌이 없었는데 디지털 콘솔이 되면서 이런 뭐 것들이 약간 시각화가 되면서 눈에 잘 보여요. 그냥 눈에 딱 보여. 20에서 2만 헤르츠 소리가 저역대 부분에서 커지고 작아지는 느낌이 바로 시각화랑 청각화가 같이 돼버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쉘빙 EQ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쉘빙 EQ는 녹색으로 되겠다. 맨 왼쪽에 있는 거랑 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 오른쪽에 있는 점이 쉘빙 E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역대랑 저역대 부분을 이렇게 부스트하거나 이렇게 컷하거나 이렇게 부스트하거나 이렇게 컷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쉘빙 EQ예요.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게 주파수 가변은 안 됐었는데 요즘 디지털 콘솔들은 예 올리고 내리면은 주파수도 또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올려서 내리고 깎이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쉘빙 EQ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킹 EQ는 무엇이냐? 피킹 EQ는 이렇게 이제 그 그래픽 이퀄라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픽 이퀄라이저에서 이런 식으로 그 올리고 내리는 게 있습니다. 기준 가운데를 0이라고 두고 올리고 내렸을 때 정해진 거 한 영역, 이 영역을 올리고 내리는 거를 그 피킹 EQ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의 EQ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고 변형되는 거, 그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을 피킹 EQ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표현을 하고요. 스위퍼블은 뭐냐? 이 올리고 내리는 이 EQ 중심 주파수를 옮길 수 있는 거를 스위퍼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그게 안 되고요.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콘솔에서 약간 좀 중고가들은 주파수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에서도 여기 버튼이 막 6개라고 했을 때 6개가 모두 소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주파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바꿀 수 있는 콘솔들이 있습니다. 뭐 중저가 이상은 다 있고 기본적으로 미들 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딱 보시게 되면 여기 딱 있어요. 볼륨이 15부터 마이너스 15부터 뭐 플러스 15까지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볼륨을 올리고 내리는 개념이고 보면은 중간에 주파수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주파수가 뭐 100부터 뭐 750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있는 거는 이 중심 주파수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륨이 0이었을 때 주파수를 왼쪽 오른쪽 옮기게 되면 소리에 전혀 영향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볼륨을 올리거나 내렸을 때 움직여야지 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파라메틱 EQ가 뭐냐? 여기에 이제 Q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디지털에서는 흔한 거죠. 그래가지고 Q 값이 있어가지고 이 너비를 이렇게 넓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좀 좁히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Q 값이 있는 거를
파라메트릭 EQ라고 하는데 사실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다 파라메트릭 EQ죠. 그러다 보니까 뭐 피킹이나 스위퍼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약간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어쨌건 디지털에서 쓰시는 거 주파수 옮기고 Q 값으로 크기 조절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 EQ를 파라메트릭 EQ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필터는 뭐냐? 필터는 필터는 특정 부분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뭐 사진이나 이런 걸 찍게 되면 뭐 필터, UV 필터, 뭐 사진을 좀 하시는 분은 UV 필터나 자외선 필터, 자외선 필터라고 해가지고 자외선 막아주는 거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특정 주파수가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필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사실 이것도 약간 심미해지긴 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필터가 이제 로우 패스 필터 가장 많이 쓰시죠. 로우 패스 필터는 뭐냐? 사실 제 목소리 그 음향에서는 베이스 기타나 드럼 킥처럼 굉장히 저역대 악기를 제외하고는 저역대 그 소리가 불필요한 소리가 많아요. 대부분 많기 때문에 아날로그 콘솔도 웬만하면 로우 컷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맨 위에 이제 로우 컷이 있거나 디지털도 로우 컷은 따로 그 표시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저역대 예를 들어서 뭐 100에서 약간 요즘은 디지털 콘솔 조정도 다 되는데 뭐 아날로그 콘솔은 80부터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걸 누르게 되면 그 해당되는 중심 주파수 이 하의 것들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깎이게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쉘빙이랑 약간 비슷하죠. 근데 롯데 쉘빙은 그냥 고정되어 있다면 요즘 그 로우컷은 요것도 약간 좀 조정이 가능한 중심 주파수가 조정이 가능해서 좀 더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5시 55분을 미국에서는 6시 5분 전이라는 표현을 하죠. 저희는 한국에서는 이런 5시 55분을 그냥 5시 55분이라고 얘기하지 6시 5분 전이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여기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 컷이냐 아니면 하이 패스 필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로우 컷이랑 하이 패스 필터는 같은 얘기입니다. 주파수에서 저역대 부분을 깎을 것이냐 아니면 주파수에서 고음대만 나갈 것이냐 똑같은 말입니다. 몸무게 예를 들어서 그 놀이기구를 타는데 키 130 이하는 통과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키 130 이상만 탈 수 있어 똑같은 얘기잖아요. 키 130 이하는 타지 못해 130 이상은 통과 130은 어떡하죠? 이런 건 물어보지 마시고 어찌됐건 딱 그 기준점에서 그 로우 컷이랑 하이 패스 필터 똑같은 얘기고요. 반대로 그 하이 컷, 로우 패스 필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콘솔마다 이 네 가지의 용어들을 그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지만 크게는 두 가지 말이다. 하지만 그 쓰는 용어에 따라서 로우 컷이 되기도 하고 하이 패스 필터를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터 중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필터 중에 노치 필터라고 있습니다. 노치 필터는 뭐냐? 기본적인 것 빼고 특정 주파수 정도만 그 깎을 수 있게 이 정도쯤에서 굉장히 좁게 만든 필터를 노치 필터라고 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음향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흡음재가 많지 않은 약간 어떤 공간에서 음향을 좀 볼륨만 올리게 되면 하울링이 나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 어떤 그 주파수가 약간 돌아요. 확 도는 게 아니라 삐 하면서 어떤 한 주파수 도는데 그 주파수만 찾아내 가지고 깎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 일단은 특정 주파수만 그 하울링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주파수만 깎아 가지고 하울링을 잡을 수가 있고요. 노치 필터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전체 음색에 큰 그 뭐랄까 변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크 있다고 했을 때 케이크에서 진짜 조금 진짜 미세하게 조금 정도 그 얇게 굉장히 얇게 잘라 버리면 물론 조금 잘리긴 하더라도 전체 모양에서 크게 모양을 훼손하지 않는 것처럼 약간 좀 이게 노치 필터가 아니라 좀 이 필터 그 간격이 좀 넓게 되면 일단 음원의 기본적인 소리를 변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노치 필터로 특별하게 그 특정 하울링 포인트만 그 깎아내리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 스피커에 EQ를 꼭 걸어서 그런 피드백 마진을 좀 확보를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하울링을 내요. 이제 모니터 스피커가 있을 때 마이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쓱 이제 되는 거죠. 그 볼륨을 약간 올린 상태. 개인 값을 그냥 괜히 올린 거. 마이크 이렇게 말로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개인 값을 올리고 이렇게 스피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까이 가다 보면은 특정 주파수가 윙, 윙, 윙 하면 돌기 시작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소리가 빠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약간 이것만 약간 느리게 하면은 순간 하울링이 확 나가지고 순간 귀가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 약간 조심하시고 천천히 이렇게 슝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주파수가 확 돌아요. 근데 물론 엔지니어가 귀로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귀로 해가지고 이건 뭐지 7.5kH인데 막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게 참 좋지만 순간적으로 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RTA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원칙은 그냥 엔지니어가 귀로 듣는 게 좋지만 뭐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 RTA가 편해요. 저는 뭐 어떤 분들은 엔지니어가 무슨 RTA야 오리지널로 그냥 귀를 단련시켜가지고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기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RTA 스마트나 이제 RTA 프로그램을 딱 켜놓고 딱 하게 되면은 뭐지 그 어디 갔어? 특정 주파수에서 여기서 그 막대가 쫙 올라가요. 그럼 이쪽에 노치 필터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하면서 여기다가 노치 필터를 싹 걸면은 딱 좋습니다. 특히 모니터 쪽은 좀 괜찮은 게 메인 쪽은 그래도 약간 민감한데 모니터 쪽은 한두 개 걸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쪽은 이제 뭐랄까 객석 쪽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까지 걸어요. 뭐 이거는 이제 하시는 분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3개 정도만 잡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1번, 뭐 2번, 어떤 건 3번까지 이렇게 쫙 잡아요. 반대입니다. 이 원래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표현한 거고요. 이게 딱 올랐을 때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노치 필터를 되게 얇게 잡으면은 얇은 겁니다. 크게 소리에 문제 없이 3개 정도 3개 이상 잡게 되면 소리가 약간 음질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3개 정도 잡으면은 그만큼 볼륨을 더 올리더라도 하울링이 안 나기 때문에 공연 리허설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연주자나 이런 사람이 볼륨을 좀 더 높여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 마진이 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노치 필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하울링을 약간 잡을 수도 있고 그 마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볼륨도 약간 좀 올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퀄라이저고 이퀄라이저는 나중에 이퀄라이저를 또 설명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이퀄라이저는 기본적으로는 0으로 두는 게 제일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 게 기본적인 소리 세팅이 다 맞추게 되면 과하게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1kH대를 살짝 부스트한 3dB나 4dB 정도 살짝 부스트한 정도로 쓰지 그 이상 많이 과도하게 EQ를 바꾸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이 막 어떤 악기에는 어떤 EQ 스타일이 좋고 EQ 어디 악기에는 이렇게 깎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디 뭐 보면은 이제 프리셋 해가지고 베이스는 어떤 그 EQ에서 막 깎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룸 튜닝이 잘 되어 있으면 EQ는 많이 안 바꾸는 게 좋다. 가장 0으로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